도시에서 미인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멜라니가 우승하여 미의 여왕 왕관을 얻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청소부가 무대 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멜라니를 발견해요. 형사가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는 용의자에게 지난 20분 동안 뭘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라이벌인 홀리는 남자친구와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진작가인 스티브는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사위원인 볼드 씨는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부 스텔라는 멜라니를 발견하고 바로 119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스티브요. 그의 사진에 멜라니가 있어요. 따라서 지난 20분 동안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벨라는 돈을 벌기 위해 유명 TV쇼에 출연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3개의 탱크 중 하나에 손을 넣는 거예요. 각 탱크에는 금괴가 들어있습니다. 성공하면 금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탱크는 끓는 물로 채워져 있고 두 번째 탱크는 살을 태울 수 있는 산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탱크에는 독정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수조에 손을 넣어야 할까요? 끓는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번째 탱크를 선택해야 해요. 제임스가 숲속을 걷고 있어요. 갑자기 요정을 발견합니다. 제임스는 요정을 붙잡고 금은 어디 있어? 당장 대답해! 라고 묻습니다. 요정은 이 나무 아래에 있어. 날 보내줘. 제임스는 삽이 없어. 집에 가야겠어. 그런데 나중에 여기를 어떻게 찾지? 제임스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그는 나무에 빨간 리본을 묶어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 나무를 알아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제임스는 요정이 리본을 떼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하지만 요정은 맹세를 어기지 않고 제임스로부터 금을 숨길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숲의 모든 나무에 빨간 리본을 달았어요. 홀리와 셀리는 새로운 장난을 준비해요. 새벽 5시에 학교에 가서 교실에 몰래 들어갑니다. 갑자기 둘은 박쥐가 생물학 선생님으로 변하는 걸 목격해요. 둘은 하루 종일 선생님을 관찰합니다. 선생님이 뱀파이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코트를 보세요. 주머니에 아주 특이한 물건을 숨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 여성은 납치됐어요. 누구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에요. 왼쪽 여성이 납치되었다면 핸드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매건은 퇴근해서 고양이가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창문으로 몰래 나갔나 봐. 매건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3명의 이웃에게 질문을 합니다. 몰리가 말합니다. 지금 막 퇴근했어요. 오는 길에 고양이를 보지 못했어요. 달링 부인이 말해요. 이미 고양이가 15마리나 있어요. 당신 고양이는 필요 없어요. 빅터는 저는 대부분의 동물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네요. 누가 거짓말을 하나요? 빅터요. 그의 정원에는 현관의 반려동물 문으로 이어지는 고양이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할로윈 분장을 한 4명이 은행을 털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 밤에 체포됩니다. 그중 한 명은 겨우 12살이에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에요. 수갑을 채우기엔 손이 너무 작아요. 어느 여자가 더 부자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요. 핸드백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다른 여자가 가방을 뻔뻔하게 들고 있어요. 월요일 오후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학 선생님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점심시간에 누군가 선생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학생 중 한 명이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 선생님이 범인의 셔츠를 잡아 찢었어요. 이 남자는 셔츠를 입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가 범인입니다. 제임스와 몰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휴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마침내 둘은 바다로 가기로 결심해요. 바다에 가려면 국경을 넘어야 해요. 경비병이 통과하려면 비밀번호를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구역에 있는 벤치, 나무, 사과의 수를 세어야 해요. 따라서 코드는 471입니다. 댄과 샘이 해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댄은 배구를 하고 나서 해변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셔요. 댄은 코코넛을 마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댄은 몸이 아팠고 기절해요. 샘은 119를 부르고 댄을 병원으로 데려가요.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신문해요. 샘은 이 카페에서 코코넛을 마시고 몸이 아팠어요. 웨이터가 독을 먹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웨이터는 제가 왜 그랬겠어요. 댄은 여기 오기 전에 배구를 했는데 경기에서 이겼어요. 아마 상대방이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인 카일은 경기가 끝나고 난 바다에 수영하러 갔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댄에게 독을 먹였을까요? 점수를 보세요. 댄이 게임에서 졌어요. 웨이터는 카일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슐라는 보트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모든 승객이 인간은 아니에요. 누가 인간이 아닐까요? 빗자루를 보세요. 공중에 떠 있어요. 마녀예요. 화창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아와 딸 리지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거라고 해요. 지아가 리지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 감기 걸릴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지아는 쇼핑을 하러 나가고 리지는 집에 혼자 남겨둡니다. 리지는 2시간 후에 돌아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아는 리지가 밖에 나갔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우산을 옮겼어요. 켈리는 예약한 호텔에 도착해요. 매니저는 켈리가 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선택 가능한 옵션은 4가지입니다. 켈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방의 창문 뒤에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두 번째 방에는 이 그림을 통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의 옷장에는 좀비가 있어요. 켈리는 세 번째 방을 선택해야 해요. 잭은 성공한 변호사예요. 그는 작은 시골집에 혼자 살고 있어요. 어느 날 그는 출장을 갑니다. 5일 후 집에 돌아온 그는 누군가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온 걸 발견해요. 그의 적들이 사무실을 뒤진 것이 분명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의자를 낮췄어요. 스텔라는 점심을 먹으러 좋아하는 식당에 갑니다. 스텔라는 다음 3가지 콤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산물, 모든 녹색 채소, 모든 붉은 열매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스텔라가 가장 안전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선 3번째는 제외할게요. 이 수프에는 새우가 들어있어요. 치킨 브리또 콤보는 맛있어 보이지만 디저트에는 붉은 열매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스텔라는 라자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리사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그곳에서 3명의 직원을 만나요. 한 명은 사기꾼입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 남자예요. 포크를 사용하여 기기를 수리하고 있어요.
피터가 정원을 걷고 있어요. 그는 보름달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찍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그를 밀어서 기절해요. 잠시 후 피터는 으스스한 지하실에서 깨어나요. 신비한 목소리가 피터가 이 세계의 문 중 하나를 통해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해줘요. 첫 번째 문 뒤에는 여러 마리의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들은 2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매우 배고프고 화가 났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독을 가진 괴물로 가득한 숲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증오하고 살아서 통과하는 건 불가능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소름 끼치는 늑대 인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이번은 좋지 않아요. 보름달이 떴기 때문에 3번도 안전하지 않아요. 따라서 피터는 첫 번째 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늑대는 2년 동안 먹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웬디는 공유 사무실에서 대학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노트북이 사라진 걸 발견해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요.